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 유동성 장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서서히 힘을 잃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2%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증권업계에서는 서서히 증시 조정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요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10월에는 굵직한 이벤트들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전문가님도 앞서 10월 중순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예전에는 2,6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코스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를 거라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저는 잠시 조정을 받고 반드시 시장은 개선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무너지는데 특별한 변수를 찾기가 힘듭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의 기술주에 낙폭을 보이는 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그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내부 변수가 아니라 해외에서 불어오는 외부 변수잖아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기타 펀 기업들의 주가 약세라고 하는 것이 국내 증시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민감도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 딱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 그런 거죠. 기존의 유동성 장세가 풍부하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되어야 돼요. 이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국가의 금리가 매우 낮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빌린 또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어야 돼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돈을 구하는 것은 매우 괜찮았죠. 그리고 코스피가 또는 코스닥이든 올 3월에 증시가 매우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계속 낙폭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캐리 트레이드의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지가 않아요. 그게 이게 아니라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생기는 거죠. 요 며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 정말 미미해요. 다른 이유도 있죠. 달러 인덱스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더라면 기존에 10원, 20원 정도가 아니라 40원, 50원 정도의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딱 하나입니다. 경상수지예요. 그러면 이 경상수지가 결국에 흑자폭을 상당 부분 줄어들거나 오히려 적자폭을 키우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 실물경제의 총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경제,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는 이러한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은 대단히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요 며칠 오늘까지 해서 코스피 기준 약 7% 정도는 빠졌을 건데 이 정도 수준이면 선물이든 현물이든 2, 3조 정도는 던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관이 지금 던지죠. 외인은 아직까지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월 정도, 10월 옵션 만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쳐놓은 포지션 덕분에 일시적으로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재차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조정이 매우 세요. 변동성도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단순하게 종목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내리는 이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큼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조정이 강하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시장은 반드시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일단 10월 중순까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비중을 축소하시고 현금을 좀 두둑하게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기업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조 원 이상으로 지금 점치고 있고요. 앞서도 들으셨지만 하나금융투자는 기업 가치를 14조 원으로 제시했고요. 적정 주가는 38만 원을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빅히트가 동종업계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IPO 대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SK 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걸 잇는 말 그대로 대여가 될 거는 같아요. 그쵸. 하지만 지금 이 주제가 과연
고평가 논란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그만큼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장외에서 4조가 넘어가요. 4조 5천억 원 정도고 희망 공모가도 밴드 상단이죠. 14만 5천 원까지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일시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최대한 많이 조달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증권가에서도 나름대로 가치평가 모델을 가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프라이싱이죠. 가격을 측정을 했을 거예요. 그게 성장률이 되든 앞으로 주어지게 될 배당이 되든 어떤 가치평가 모델을 토대로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적정 가치를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4조 5천억 원이 현실화된다면 SM, YG, JYP 3대 엔터테인먼트죠. 이 세 가지 회사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쵸.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BTS가 참 대단하긴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긴 해요. 그런데 엔터테인먼트는 기본적으로 판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높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회사가 영업이익까지 크게 높은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SM이나 YG나 JYP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나름대로 발판을 크게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잖아요. 내실을 충분히 다진 회사들이에요. 빅히트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장이 되었을 때 첫날 이튿날 뭐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처럼 말 그대로 따상 무난하게는 갈 거는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이후로 낙폭을 보이는 것. 지금 카카오 게임즈 딱 보십시오. 이틀 그렇게 잘 가고 나서 계속 빠지잖아요. 빅히트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모는 한번 편안하게 해보시고요. 하루 이틀 정도 매매가 가능하다면 정말 단기적으로만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그것도 힘들다면 이 빅히트가 상장이 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적정 가치를 수반한 가격의 형성이 되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 종목은 몇 가지가 있죠. 뭐 DPC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LB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LB세미콘이나 넷마블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나마 안 오른 게 저는 DPC로 보여요.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라고 하는 호재거리를 아직 상승 모멘텀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9월 1일 보였던 고점 21,9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더 터치는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종목이라는 것 그 점 인지하시고 해당 종목 유심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후에 뭐 따상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지만 현재 어쨌든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적정 주가를 찾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빅히트 관련주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DPC가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21,900원 터치는 가능하겠다라는 점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이제 초에 청약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빅히트에도 공모에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택트주들이 이전과는 달리 대체로 주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도 간만에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택트주들 다시 좀 일어날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예, 지금 말 그대로 모멘텀은 뭐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겠죠. 이 기업들이 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그리고 구속에서 비대면 사회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 알서포터든 다른 모든 종목들의 실적은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 중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일 뿐이에요. 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내 종목은 올라가겠지.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도 최근에는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친구들은 분명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매우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빠질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런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처음 생각했던 그 방향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적도 탄탄해질 것이고 또 비대면에 대한 수요 증가는 반드시 이어진다는 점, 그 점 생각하시고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는 지금에서부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겠다.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주가 상승은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